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우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은요, 같이 산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가 이혼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함께 산 부부가 이혼을 더 많이 할까요? 사실 예전에는 결혼하고 몇 년 안에 갈라서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혼인한 지 20년 넘는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이혼 10건 중에 3건을 차지할 정도고요. 또 이혼이라는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혼을 졸업했다는 의미의 졸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함께 온 부부가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졸혼은 한 일본 작가가 2004년에 출간한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졸혼은 결혼의 의무에서는 벗어나지만 부부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혼이나 별거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17년 70이 넘은 중견 연기자 백일섭 씨가 졸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백일섭 씨는 스스럼 없이 방송에 출연해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는가 하면 혼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소주 한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부간의 사정에 따라서 함께 생활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나처럼 졸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졸혼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백일섭 씨의 졸혼 선언은 많은 사람이 졸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7년 가장 많이 검색된 신조어 중에 하나가 졸혼일 만큼 관심 또한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검색량만큼이나 졸혼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많습니다. 반면 이혼과 달리 졸혼은 수십 년 동안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 있었던 부부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없이 각자의 자유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결혼 문화라고 보는 긍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는 결혼의 공식을 깨고 졸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특히 중년 여성층에서 졸혼에 대한 갈망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불균형한 가사 노동시간 같은 남쪽의 가부장적인 문화 탓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또 여전히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체면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고 졸혼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가정법원 측은 2017년부터 졸혼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법원 측에서 이혼 대신에 졸혼을 권하기도 하고 특히 황혼 이혼 조정을 하다가 졸혼으로 합의된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아이도 대학에 갔으니까 이제는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하면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한 여성이 은퇴 후에는 시골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남편에게 졸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함께 산 세월이 얼만데 떨어져서 사는 건 안 된다면서 졸혼을 거부했죠. 자, 이들 부부는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쪽같이 부러지는 이혼보다는 휘어질 줄 아는 졸혼도 하나의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삼성과 함께 남쪽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LG그룹의 총수인 구본무 회장이 2018년 5월 20일 뇌종양 투병 중에 별세했습니다. 생전에 과한 의정과 복잡한 격식을 마다하고 소탈하고
겸손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구본무 회장은 장례도 간소하게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풍수 좋은 널찍한 명당에 번듯하게 봉분과 비석을 세워도 별스럽게 보이지 않을 법한데 구본무 회장은 땅 한 평 차지하지 않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재벌 총수의 이 같은 소박한 장례식을 계기로 남쪽의 보여주기식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늘고 있는데요. 구본무 회장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쪽 사회에 던져준 화두인 한국의 장례 문화 짚어보겠습니다. 남쪽에서 장례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최대한 성대하게 치르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서 예법의 의미보다는 형식과 크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졌죠. 그 때문에 결혼 때보다 더 많은 지인에게 부고를 날리기도 합니다. 또 장례는 보통 3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대부분 3일 내내 조문객을 받고 조문객들에게 육개장 같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본래 장례식장 식사 문화는 과거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상녀를 나를 때 상녀꾼들과 멀리서 온 조문객에게 밥을 대접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먼 길 온 손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야말로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식사 문화만 바꿔도 장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장례 한 건당 평균 비용은 1,40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 중 식대가 80%나 차지합니다. 그런데 구본무 회장의 장례식은 유언에 따라서 조문과 조화를 정중히 사양하고 50명 미만의 가족과 친지만 참가하는 가족장으로 치러져서 주목을 받았던 거죠. 구본무 회장의 장례가 관심을 받았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목장으로 치러졌다는 겁니다. 수목장은 화장된 뼈가루를 지정된 나무 주위에 뿌리거나 별도의 단지에 넣어서 묻는 장례 방식인데요. 비석 같은 인공 구조물 없이 유해를 묻는 나무에 식별만 남기는 방식이어서 자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쪽에서는 매장 문화가 선호되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묘지 크기도 크고 비석도 크게 세웠는데요. 그 결과 남한 수도인 서울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땅이 묘지 면적이고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큼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 굳이 매장을 하지 않더라도 화장을 하면은 유골을 안치하는 건물인 납골 땅에 안치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총수가 납골 땅이 아닌 수목장을 선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장례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예전엔 화장도 수목장도 모두 꺼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기준으로 화장률은 이제 83.9%에 이릅니다. 100명 중에 84명이 화장되는 셈입니다. 또 3일장 대신에 2일장을 택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작은 장례를 불효로 여기지만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장례의 형식과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일 테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